바로 어제 영상에서 비아디의 가격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3를 월 20만원에 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업계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렌터카 업계에서 이런 상품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했고요. 다만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이미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고 실현 가능성 내지는 이게 가능한 근거 같은 것들이 꽤 탄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실현 가능성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나왔다 해도 EV3보다 크고 니로와 크기가 비슷한 전기차를 월에 20만원에 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얼마 전에 계속해서 설명했던 무서운 점 중 하나입니다. 렌터카 사업을 비아디가 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업체에서 비아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급 모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그런데 상품성은 고객들이 타고 다니기에 무난하다면 저렴하게 들여와서 저렴하게 많이 파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렌터카 업체 입장에선 박리 다매와 매출 증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아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런 전략과 추진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아디는 매출도 올리고 판매량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 시장을 잠식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이게 원래는 가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렌터카나 택시 같은 회사 단위 구매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포함 2,600에서 2,800만원, 심지어 하위 트림에도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팀앱 내비 이런 게 모두 기본이고, 이런 상품성에 가격까지 이렇게 되면서 개인 구매자들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업무용 차로 쓰는 경우라던가 택시 회사, 사실상 넓은 범위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이런 판매 전략이 먹힌다는 건 비아디 버스가 어느 정도 입증을 했죠.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성이 평균이거나 그 이상이면 많이 팔린다는 걸 입증했고, 이건 통계 자료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꼭 회사 단위 구매자들 뿐 아니라 개인 고객들도 마찬가지죠. 판매량 성적상으로는 그랑 콜리오스가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고요. 폴스타는 여론상 그걸 입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조건 싫다고 하면서 외면할 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누차 설명했던 겁니다. 이미 한국 시장 잠식은 현실이지 예정된 일이 아니니까요.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궁금한 게 월 20만원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무리 2,700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다 해도 이건 경차보다도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일단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확정이라고 단정하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거의 결정이 난 상태로 보이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도 공식 입장이 없어서 기존에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추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근거는 꽤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규모 순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문을 했을 겁니다. 렌터카 회사 입장에선 월 20만원 상품이 통한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결정이 가능했겠죠. 월 20만원이라는 건 그냥 듣기만 해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차보다도 훨씬 저렴한 거고, EV3보다 크고 니로 EV와 비슷한 크기인 전기 SUV를 이 가격이 탈 수 있다면, 그리고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위주로 타는 차주라던가 업무용 차가 필요한 회사라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죠. 지난번 영상에서 니로 EV랑 간단하게 가격을 비교해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EV3를 뺐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첨언하자면 EV3가 아토3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토3 전장이 EV3보다 155mm 길고 전폭이나 휠베이스도 더 큽니다. 오히려 니로 EV와 수치가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휠베이스 수치는 동일하니까 이런 의심을 하기 전에 검색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조건이라면 렌터카 회사에서도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각 비아디 딜러사에 대량 주문을 넣었겠죠. 수백 대 정도 대량 주문을 넣는 거면 딜러사 쪽에서도 할인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엮여서 월 20만원 상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렌터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체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국내 렌터카 업계 1, 2위인 롯데렌탈과 SK 렌터카가 홍콩계 사모펀드에 넘어갔죠. 이것 때문에 중국 자본에 우리 렌터카 업계 1, 2위가 넘어갔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나 역사적인 현실을 따진다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중국 정부의 홍콩 통제 상황 같은 걸 감안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언론들이 분석이 맞다고 가정하고 본다면 SK 렌터카나 롯데 렌탈도 이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쪽 입장에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니까요. 박리 다매로 매출도 올리고 말 그대로 많이 팔아 많이 남긴다는 전략이니까 그만큼 중국 브랜드의 판매량과 점유율도 출범 초기부터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중국의 상황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무리 중국 자본이라는 해석이 있어도 아무리 박리 담회가 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월 20만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상황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전기차 공급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과잉 생산 내지는 공급 과잉, 말 그대로 사는 사람보다 만드는 물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냥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 소진만 해서 돼 있게 아니란 겁니다. 생산 능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2023년 기준으로 중국 내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이미 중국 내 전기차 공장 중 절반 이상이 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 개수만 52개, 전기차 모델은 187개나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 평균 가격도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달 대비 9.6%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간단합니다.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면 결국 수요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단순히 전기차 구매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해결할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공장 가동을 더 줄이는 거죠. 문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절반 이상이 놀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공장을 더 멈춰버린다면 자동차 공장이 부품을 갖다주는 물류업체, 부품을 만드는 부품 공장, 부품 공장에 원재료를 갖다주는 물류업체, 부품 공장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원재료 공장, 그리고 이 업체와 공장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즉 지금 중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해외 시장에 전기차를 밀어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맞물릴 수 있었는지를 본다면 렌터카 입장에선 월 20만원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상품을 내세워요. 그만큼 수요가 몰리겠죠. 그럼 또 그만큼 많은 물량을 주문할 거고 이에 따라 비아디의 각 딜러사들은 재량껏 할인을 해줄 겁니다. 비아디 입장에선 재고 물량도 많고 공급 과잉 문제도 자국에서 문제가 크니 대량으로 차를 내보낼 수 있다면 할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양쪽이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월 20만원 상품이 가능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추리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업계의 소문대로 실현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엔 그나마 회사 단위 구매자들을 위주로만 점유율을 늘려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 고객들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2천만원대면 고민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이런 의견은 댓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완전 개인 구매자들 말고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기도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아토3가 주력 모델이긴 하지만 2차만 출시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최소 한 차종씩은 신차로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실과 실라이언 7 두 종이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실라이언 7은 3천만원 중반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소렌토급 SUV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포함해서요. 10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돌핀, 이 차도 어느 정도 국내 판매 가격이 잡힌 걸로 알려졌고 아무리 보조금 포함이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건 비아디 다음으로 들어오는 중국 브랜드입니다. 지커와 샤오펑이 대표적입니다. 비아디가 가격을 이렇게 잡아둔 이상 이 브랜드들도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또 이 브랜드끼리 경쟁이 붙는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습격을 막아내기엔 우리나라 친환경차 정책이 너무 허술하고 이 사실은 이미 수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하던 문제입니다. 수년째 고치지 않은 결과가 지금이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중국 브랜드가 공습을 해도 이걸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국내 정책상으로는 거의 없는 거죠. 즉 남은 건 이제 상품성 다운밖에 없는 겁니다. 국내 브랜드 전기차들이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가격을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비아디 국내 출시 전에 현대기아차나 KGM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아마 조만간 이런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KGM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게 좀 중요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